50대 후반, 60대 이후가 되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버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젊을 때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방식은 60대 이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하다가 허리, 무릎, 어깨를 다치면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일자리를 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풀타임이 아니라 하루 3시간 정도. 주 5일이 아니라 주 2일이나 3일. 먼 거리 출퇴근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오래 갑니다. 하루 3시간 일자리는 생활비 전체를 해결하는 일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손주 용돈, 개인 용돈을 보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60대, 70대가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 몸에 무리가 적은 일자리, 집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중장년 네일센터,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3시간 일자리를 고를 때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집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왕복 2시간 걸리는 3시간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출퇴근에 힘을 다 쓰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몸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3시간이라도 계속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반복해서 숙이면 힘듭니다. 셋째, 시간대가 내 생활과 맞아야 합니다. 아침형인 분은 오전 일자리가 좋고 병원 진료나 가족 돌봄이 있는 분은 오후 일자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 상대가 나에게 맞는지 봐야 합니다. 안내, 돌봄, 매장 업무는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장점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돈보다 안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루 3시간 고수익을 강조하면서 초기 비용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회원 가입비를 요구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3시간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니어 일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성격이 강합니다.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 공공시설 봉사, 보육시설 지원, 환경정리, 지역사회 안전활동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공공형은 하루 종일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시니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 배식 보조입니다. 하루 3시간 일자리로 많이 연결되는 분야가 학교 급식 배식 보조입니다. 점심시간 전후로 급식 준비, 배식, 식기 정리, 위생 정리 등을 돕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정도 또는 점심 전후 시간대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를 전문적으로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빠르고 위생관념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나올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일이 몰립니다. 손목, 허리,
무릎이 약한 분은 근무 강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복지관, 병원, 공공기관 구내식당 쪽을 먼저 알아보면 일반 식당보다 근무 시간이 안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등하원 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돌봄 교실에서는 등하원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타고 내리도록 돕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인원 확인을 하는 일입니다. 아침 1시간 반, 오후 1시간 반처럼 나누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세심한 분에게 맞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적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책임이 큰 일입니다. 아이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병원까지 동행하고 접수, 대기, 수납, 약국 이동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한 번을 도와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이 가능하면 유리하지만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병원 동행도 있습니다. 가족 병간호를 해본 분, 병원 절차를 잘 아는 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를 다루는 일이므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이동이나 휠체어 보조가 필요한 경우 체력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안내도우미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병원, 복지관, 도서관에는 방문객을 안내하는 일이 있습니다. 번호표 뽑는 법을 알려주고 접수 창구를 안내하고 무인 발급기나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줍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보다 친절함과 차분함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다만 반복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어디로 가야 하냐? 이건 누가 처리해주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영상통화, 키오스크 주문, 병원 앱 예약, 은행 앱 사용, 정부24 서류 발급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키오스크가 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세대가 천천히 설명해주면 더 편하게 배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남에게 차분히 설명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지자체 디지털 교육 사업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서관 보조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복지관 도서실에서는 책 정리, 대출과 반납, 보조, 서가 정리, 이용자 안내, 프로그램 보조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책 정리와 이용자 안내를 맡는 방식이라면 체력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다만 책을 옮기고 정리할 때 허리를 굽혀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과 반납 시스템을 쓰는 경우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트 진열 보조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상품 진열, 유통기한 확인, 매장 정리, 고객 안내를 하는 일입니다. 오전 시간대나 오후 짧은 시간대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이 많은 매장은 피해야 합니다. 생수, 쌀, 음료 박스, 대형 세제 같은 것을 계속 옮기면 허리와 손목에 부담이 큽니다. 소형 매장, 가벼운 상품 위주, 집 가까운 곳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반찬 가게와 도시락 포장 보조입니다. 반찬 가게, 도시락 업체, 밀키트 업체에서는 포장 보조가 필요합니다.
반찬 담기, 용기 포장, 라벨 붙이기, 주문 확인, 간단한 재료 손질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꼼꼼하고 위생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오전 근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방은 바쁘고 손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 수 있고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카페 보조입니다. 동네 카페, 병원 카페, 복지관 카페, 공공기관 카페, 실버 카페에서는 짧은 시간 보조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컵 정리, 테이블 정리, 간단 음료 제조, 포장, 고객 응대가 주요 업무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메뉴를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업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깔끔한 성격이라면 잘 맞습니다. 다만 바쁜 시간대에는 주문이 몰립니다. 포스기나 키오스크 사용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보조입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헬스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키즈룸, 카페, 회의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약 확인, 이용자 안내, 시설 정리, 분실물 관리, 간단한 청결 관리를 맡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나 청소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내와 관리 성격이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3시간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 보조 인력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2번째는 시험 감독 보조입니다. 국가시험, 자격시험, 학교시험, 기업 채용시험에는 시험 감독 보조가 필요합니다. 시험장 안내, 신분 확인 보조, 시험지 배부와 회수, 질서 유지 등을 맡습니다. 매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단기 일자리로 좋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험 시간에 맞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일정이 불규칙하고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전화 상담과 예약 확인 보조입니다. 몸을 많이 쓰기 어려운 분이라면 전화 상담이나 예약 확인 보조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업체, 공공기관, 조사기관 등에서 예약 확인, 안내 전화, 만족도 조사, 단순 문의 응대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설명을 잘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하루 3시간 파트타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노동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컴퓨터 입력이 필요한 곳도 있으므로 기본적인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14번째는 정리수납 보조입니다. 옷장, 주방, 냉장고, 아이방, 어르신집, 이사 전후 정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살림 경험이 많은 60대 여성에게 잘 맞을 수 있고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남성에게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정리수납 전문가로 창업하기보다 보조 업무나 교육 수료 후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남의 집에 들어가 일하는 업무이므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몸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반려동물 산책 보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짧은 산책, 방문 돌봄, 먹이 챙기기, 펫시터 보조 수요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연결될 수 있어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걷는데 무리가 없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큰 개를 통제해야 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 가까운 동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포장과 검수 보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작은 물류업체, 동네 판매업체에서는 상품 검수, 포장, 송장 붙이기, 반품 확인, 재고, 정리 보조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분에게 잘 맞습니다. 무거운 물건보다 의류, 문구, 화장품, 생활용품, 소형 잡화처럼
가벼운 상품을 다루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 3시간이라도 계속 서서 포장하면 피로할 수 있습니다. 상품 무게와 근무 자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7번째는 공방과 수공예 보조입니다. 뜨개질, 바느질, 자수, 비즈공예, 천연비누, 캔들, 꽃꽂이, 포장 보조 같은 일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하기보다 공방 보조, 수업 보조, 작품 포장, 재료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와 연결되면 보조 강사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나 창업비를 많이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18번째는 도시농업과 공원관리 보조입니다. 도시 텃밭, 공원, 마을정원, 하천변, 공공녹지에서 물 주기, 꽃 심기, 쓰레기 정리, 이용객 안내, 시설 점검을 하는 일입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가 부담될 수 있고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지역 행사 스태프입니다. 지역 축제, 체육대회, 박람회, 복지관 행사, 주민센터 행사에서는 단기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접수 안내, 명찰 배부, 자리 안내, 물품 정리, 질서 유지, 행사 보조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단기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행사 분위기를 즐기는 분에게 맞습니다. 다만 일정이 불규칙하고 야외 행사는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20번째는 경험 나눔 강사입니다. 시니어에게는 평생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리, 살림, 정리정돈, 육아, 등산, 여행, 사진, 스마트폰, 부동산 경험, 창업 실패 경험, 생활비 절약법 같은 것이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강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동호회, 유튜브, 블로그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강의, 1회 특강, 소규모 모임 운영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하루 3시간 일자리는 무작정 구인 사이트만 보는 것보다 지역기관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하루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시니어 클럽을 확인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셋째, 노인복지관을 확인하십시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교육형, 지역사회 활동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장년 네일센터와 고용센터를 확인하십시오.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이력서, 면접, 구인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지역별 노인 일자리 검색과 접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3시간 일자리는 생활비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하루 3시간 일자리는 큰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만 보태져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장보기 비용, 손주 용돈, 개인 용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벌었다는 자존감입니다. 노후에는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자리도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고수익을 강조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월 300만원. 집에서 쉽게 고수익. 누구나 투자 없이 돈 벌 수 있다. 교육비만 내면 일감 보장. 물건을 먼저 사면 판매 수익 보장. 이런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안전이 먼저입니다. 초기 비용을 요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임금이 명확한지, 계약서가 있는지, 업무 범위가 분명한지, 몸에 무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시간만으로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하루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경험을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서는 일이 가능한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맞는가? 나는 조용한 일이 좋은가? 나는 오전 근무가 좋은가? 나는 손재주가 있는가?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보입니다. 하루 3시간 일자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을 다시 세우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우리 동네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중장년 네일센터, 고용센터에 꼭 문의해 보십시오. 적게 일하고 무리하지 않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일자리는 큰돈을 버는 일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는 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 문의할 때는 하루 3시간 정도 가능한 일자리가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단시간 시니어 일자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